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조금 되어서 아주 보면 눈길을 끄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일단 알려드립니다. 이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하여 드디어 서울시장 내년 4.7 보궐선거 가상대결을 붙여보았습니다. 안철수, 박영선, 안철수가 맞붙었을 때 1대1 대결 구도일 당시에는 안철수가 41.1%, 박영선이 36.8%로 안철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여전히 박영선이 나오고 야당에서는 단일 후보로 나경원이 나왔을 경우는 박영선이 37.5%, 나경원이 32.9%로 박영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제 눈길을 끄는 것은 3자 대결 구도일 경우입니다. 실제 가능한 경우의 수죠.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출격했을 때 박영선은 35.5%, 안철수는 26%, 나경원은 19.4%로 박영선 장관이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을 갖다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보수 우파에게는 악몽이겠죠. 실제로 1987년 12월 16일 13대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언필칭 6집 항쟁과 또 6.29 민주화 선언 등등을 통해서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YS, DJ, YS가 두 사람 다가 양보하지 않고 출격했죠. 그 결과 YS가 28%, DJ가 27%, 둘이 합치면 55%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37%입니다. 그러니까 YS하고 DJ가 후보 단일화만 되었더라면 최소한 55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갖다가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YS, DJ, YS가 두 사람 다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모두 출마함으로써 노태우 후보에게 37%의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를 갖다가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3자 대결 구도를 가상했을 경우 박영선이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갓갓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환경 하에서도 결국 박영선 현 장관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그런 결과에 절대 우리가 정신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실제 지금 야당 지지층에서 선호 후보도는 안철수가 1위입니다. 39.6%, 2위는 나경원 18.8%, 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5.6%입니다. 또 여당을 지지하는 여당 응답자층 중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36.3%, 추미애 법무장관이 21.7%, 박주민 의원이 18.6%,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12.4%, 이렇게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사저널과 조원 CNI의 여론조사는 지난주 토일이죠. 그러니까 12월 26일, 12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 시민 1,003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가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참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 7일까지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내년 3월 18, 19 양일 동안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면은 어쨌든 후보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3월 초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두 달 정도, 한 60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정도가 겨우 보면은 내가 출마를 하겠다 하고 공식 선언한 상태고, 야권에서는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신경전, 치열한 삿바 싸움에 어떠한 식으로 그러면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도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에서, 안철수 쪽에서 가장 자기가 유리한 것은 이거겠죠. 박영선, 박원순 모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후보가 결정되면 자기 자신하고 마지막 최종 일합 승부를 겨루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른바 범시민 후보로 나서자 하는 것이 우선 앞에 크게 내민 안철수 쪽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도 최근에 보면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원샷 단일 경선하는 데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약간 말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안철수 쪽에서의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은 박원순, 박영선 모델로 너희가 후보를 뽑는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가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 결선 코리안 시리즈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러지 마라. 처음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보면 요구하는 것은 안철수, 금태섭 할 것 없이 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다 그것이 조은희가 됐던, 나경원이 됐던, 오세훈이 됐던, 김선동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한 통에 한 번을 뽑자라고 일단 안철수나 금태섭에게 입당을 요구합니다만, 안철수나 금태섭은 입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가 바라고 있는 박영선, 박원순 모델은 안철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라. 안철수는 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예를 들어 2월 중순, 2월 초순부터 1월, 3월 초순까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이혜훈, 김선동 그 모두가 나와서 나름대로 치고받는 그 어떤 다이나믹한 그 어떤 슈스케, 슈퍼스타 K라든지 지금 요즘 유행하는 미스터 트롯 형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새로운 그 누가 되었던 뜨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쪽,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로 모이게 돼 있고, 한 달 동안 바깥에서 구경하던 안철수는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으로 잘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들어오라. 입당하라. 그런데 저는 안철수하고 김종인하고 어떻게 공통 분모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입당은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철수가 처음에 생각하는 대로 박영선, 박원순 모델이 아니라 금태섭도 안철수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여러 후보도 제3지역에서 가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죠. 그 경선에 다 승복하도록 다 각서 쓰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루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TV 정책 토론회도 하고 서로 상호 검증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가운데 그야말로 완샷으로 큰 가설 무대에서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안철수, 금태섭도 굳이 입당한다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괜히 안철수나 금태섭이나 결국 자기 울타리에 넣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들 끝내 궁지에 몰린 안철수나 궁지에 몰린 금태섭이 마지막 순간에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표를 갖다가 갈라버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도 좀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킬 수 있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정치판을 갖다 쭉 오래 지켜보면요, 마지막 그 개인의 사심들이 작동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안철수가 되었던 나경원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대표님 독자적으로 나가도 이기십니다. 독자적으로 나가면 이러저러저러한 아주 해괴한 논리를 내서 이기시니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1987년 대선의 김대중 후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갑 전 대표가 저한테 사석에서 해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그때 진짜 사자 필승론, 경상도에 경상도표를 갖다가 노태우가 YS가 나눠먹고 충청도를 김종필이 갖고 가면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DJ가 왕창 표를 받아서 대통령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막상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후보자가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려 해도 밑에 참모들 그 등살에 결국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임계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김종인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금 사실상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그 분들의 역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뭐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뭐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좋다, 내가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도 못 되게 하겠다 하는 식의 이른바 놀부 심리가 발동하는 순간 결국 오늘 시사저널과 조원 CNI가 여론조사 결과한 대로 박영선 35.5, 안철수 26.0, 나경원 19.4로 이렇게 분탕질을 지겨나왔던 민주당의 박영선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헌납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야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해서 이번에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게 주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의당도 안철수도 김종인도 모두가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또 착각에 빠지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뭉치지 못해서 다 된 밥에 콧받들이고 헌납한다면 자유, 보수, 우파, 중도 이 유권자들이 무슨 흥이 나서 내년 대선에 가서 찍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국민의힘은 바로 김종인은 집으로, 주호영도 사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커다란 내용에 빠진 상태에서 야당은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대위 체제로 어떤 식으로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아닙니다. 대선 전초전 아닙니다. 대선 분수령 아닙니다. 야권의 입장에선 대선 그 자체입니다. 대선 그 자체입니다. 절반의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절반의 대선. 아마 역대 가장 긴 대선이 되겠죠.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약 11개월에 걸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 지금 야권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은 빼겠습니다. 330만 부산은 빼겠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결국 사실상 대선이고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의 10년, 20년, 30년 독주 가능케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찾느냐의 바로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마침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저널과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3자 구도로 나오는 완패다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괜히 들뜬 분위기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